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과열 우려 속 워시가 폭락 방아쇠, 금 10%, 은 25% 하락이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비트코인 조정장에서 금과 은이 폭락하는 장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장이 도대체 이제 비트코인과 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원인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이제 국제 금 가격이 거친 폭락세로 돌변을 했습니다. 과열 우려가 커지던 차에 매파로 인식되던 케빈 워시, 이 차기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의장이 지명이 되면서 이 방향 전환의 방아쇠로 작용을 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금과 은 가격이 아주 고공행진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급등을 하다가 갑자기 급락이 나옵니다. 이번에 연준 의장이 이제 케빈 워시가 되면서 이 폭락의 방아쇠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케빈 워시 같은 경우는 이 매파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매파적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하 쪽보다는 조금 이제 그 인플레이션을 막는 이 강달러 기조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케빈 워시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암호화폐에 그렇게 친화적이진 않은 인물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에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인물이다라고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케빈 워시는 이제 매파,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성향의 이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성장해온 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시장에 강력한 긴축 압파가 몰아칠 수 있다라는 분석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동성을 지금 푸는 시기에 이제 케빈 워시가 됐다라는 것에 굉장히 우려감을 시장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이제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면모를 보여온 인물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연준의 독립성과 통화정책의 규율을 강조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일부 내놓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금리 인하를 좀 해야 된다라는 이 완화적인 스탠스를 이제 보이기도 했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트럼프와도 이제 좀 맞는 부분이 있었죠. 이 저금리 기조. 근데 이게 이제 되기 전에는 그렇게 이제 트럼프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들을 내놓을 수 있지만, 이제 돼버리면, 연준 의장이 돼버리면 이제 이 트럼프에게 그렇게 이제 아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제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걱정스러운 거죠, 투자자들은. 과거에도 이제 이 매파적인 발언들을 계속 쏟아냈던 사람이라. 그리고 이제 사운드머니라고 해서 건전 통화 옹호론자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달러 기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달러도 갑자기 이렇게 반등하는 흐름들, 원래 지금 저점을 깨고 이제 내려가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들이 이제 나와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되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저금리 기조가 만들어낸 투기 수단이다. 그래서 저금리 환경이 무너지면 사라질 수 있다라는 아주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도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트럼프가 왜 이 인물을 이제 지명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죠. 그래서 과연 이게 그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이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이제 저금리 기조는 이 따라가 줄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어요. 트럼프가 결국에는 저금리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케빈 워시 같은 경우도 뭐 여기에 동조해서 그 저금리 기조로 이제 내려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원래 지금 이 방향 추세가 저금리 기조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향이 갑자기 이제 막 꺾이고 금리 인상을 한다거나 뭐 이러지는 못할 거예요. 아마 이제 그 중립 정도 지키다가 이제
내려갔다가 이런 식의 점차적인 이 금리 인하 기조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실물 경제나 이런 것들이 이제 뒷받침이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기대되는 거고요. 그래서 케빈 러시가 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하라는 이 거대한 파도는 거스를 수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이제 조금 안 좋은 매파적인 인물이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들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금이 지금 9%가 하루 만에 폭락을 하는 사태가 나타났어요. 지금 거의 일주일 동안 상승했던 걸 하루 만에 그냥 다 반납을 해버릴 정도로 엄청난 급락이 나와줬습니다. 지금까지 급하게 또 올라가 준 것들도 있어요. 지금까지 뭐 금이 계속해서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피로감들 그리고 이제 공포감들이 계속해서 있었죠.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그 기조들, 수익 실현에 대한 기조들이 이제 나온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항상 상승할 때 이런 이제 큰 조정들이 나올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은도 똑같아요. 은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지금 26%가 이제 오히려 하락하는 엄청난 하락이 나왔어요. 은이 금보다 훨씬 더 크게 지금까지 상승을 했었죠. 근데 지금 은의 상승분은 거의 절반을 빼앗는 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아마 여기서 이제 구매를 하셨던 뒤따라서 사셨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지금 불안한 상황이 됐을 텐데 이제 은의 조정기가 한번 올 건데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면 반등이 나올 수 있죠. 여기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뭐 반등이 데드캣 바운스라도 한 번씩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 전략을 한번 잘 세워보시고 그 은이 이제 그러면 이제 끝났을까 하는 부분이죠. 그때 중장기적으로는 근데 지금까지 이제 계속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는 것도 이제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숨차게 지금 올라왔어요. 너무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이 당분간은 어느 정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구리 가격도 똑같이 지금 급락세가 나왔지만 가장 이제 낮게 조정이 나왔죠. 5% 정도 이제 조정이 나왔고 구리 가격 같은 경우도 이제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돌파해 주다가 이제 한번 이 급락을 맞았는데요. 근데 구리 가격은 아무래도 이제 실사용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조는 계속해서 이어질 거 상향 조정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고 이 추세가 깨지지 않았어요. 구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구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중요한 원자재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직 제대로 시작하지도 않은 원자재 시장이죠. 그래서 금과 은은 굉장히 지금 과열이 됐었지만 구리 가격은 아직까지 이제 시작 단계 정도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거래량도 엄청나게 지금 들어왔다가 다시 한번 단기적인 급락이 나오는데 구리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산 시장으로서. 달러 지수 급락했다가 지금 반등 나오는 흐름들. 근데 달러 약세 기조는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의 조정세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전 저점을 다시 한번 찍어줬어요. 그래서 8만 달러 선, 8만 1000달러 선을 지금 다시 한번 찍고 저점 선에 지금 위치해 있는데 여기를 다시 한번 이제 깨고 내려가느냐 하면 중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조정세들이 나올 가능성들이 있어 보이고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이제 강한 기조나 반등 기조가 명확하게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음봉을 다 잡아먹는 양봉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굉장히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의 보수적인 입장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공격적으로 지금 막 바닥이다,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가지 마시고 조금 더 시장을 지켜보시면서 반등이 확실하게 나오는 때까지 기다리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장기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최소 1년 정도의 조정장으로 지금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올해는 아무래도 비트코인을 조금 보수적으로 바라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고
이걸 적극적으로 지금 매수할 시기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캐시우드 극강 변동성 금값 시장 버블 후기 징후.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이제 금 가격이 이 버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레버리지와 과도한 쏠림과 취약한 시장 구조와 충돌하는 이 후기 사이클 버블의 특징을 보인다라고 캐시우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 금 시가총액이 미국 통화량 대비 비율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1980년 인플레이션 정점과 1934년 대공황 당시 수준을 모두 윗돌았다라는 거죠. 지금 예전에 그 M2 전체적인 통화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이제 금의 시가총액의 비율이 이제 굉장히 높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최상위에 있었던 이때가 있죠. 171%, 125%. 근데 지금 그때 가장 이제 버블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금의 가장 최고치를 찍었던 그때와 동일한 선상에 지금 있다. 그래서 금이 지금 버블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금에 대한 투기적인 시각이나 이 최근에 이제 대부분 다 금을 우선시하는 이런 쏠림 현상들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제가 우려의 목소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런 이제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되면 결국에는 그 힘이 반대로 작용하는 시간이 분명히 옵니다. 그것도 그 천천히 오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이렇게 급락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익을 냈던 것들을 다 반납해야 되는 이런 시점들도 분명히 오기 때문에 조심하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급등하는 것들 너무 따라잡는 거 좀 위험하실 수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 박현주 제2의 창업 마음가짐 전 세계 이 연결할 디지털 자산 투자망 구축이라는 기사입니다. 자, 미래에셋이 지금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디지털 자산을 축으로 한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미래에셋 그룹 글로벌 전략 책임자가 창업자죠. 결국에는 제2의 창업에 준하는 과제로 규정하면서 토큰화와 AI 기반 운용을 핵심 축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지금 미래에셋은 굉장히 빠르게 적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투자를 선제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스페이스X에 투자를 해서 굉장히 큰 수익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셋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주가에도 지금 반영이 됐죠. 그래서 급등을 하는 지금 양상에 있는데 미래에셋은 앞으로도 기대감들이 굉장히 큽니다. 앞으로도 이런 투자들을 굉장히 잘 하는 이런 능력이 있고 이 박현주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 창업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공격적인 이제 자본 투자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앞으로 이제 시대가 어떻게 변하느냐를 봤을 때 AI 지능이 이제 생산성을 독점하는 이 생산성 비대칭이 극에 달할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의 양극화, 일의 양극화를 넘어서 일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통찰을 통해 전략을 기획할 수 있는 사람만이 새로운 부의 지도를 그릴 수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에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지금 AI를 활용한 업무들,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 것들이 가능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걸 이제 잘 활용하느냐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서 지금 이제 이번에 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인수를 했죠. 그래서 코빗이었나요? 그 한 거래소를 인수를 하는 쪽으로 지금 전략을 삼았고, 현재 이제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요 거점에서 리테일 고객을 위한 전용 모바일 플랫폼 개발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이 전통 자산과 대체 자산 그리고 가상 자산까지 아우르는 그룹의 모든 투자 자산을 이 디지털 토큰화해서 전 세계를 연결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자산 투자망을 구축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셋이 지금 꿈꾸는 이 미래 비전들이 명확하게 보이죠. 디지털 자산이 핵심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상위 가장 큰 이 증권사 중에 하나인 이 미래에셋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전, 디지털 자산이 핵심이에요. 그 정도로 앞으로 시대는 디지털 자산의 시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공부해 놓는 거에 여러분들이 큰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요. 그리고 미래에셋을 통해서 이 토큰화된 우량 자산을 24시간 거래할 수 있을 때 새로운 글로벌 금융 기준을 세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들이 앞으로 열리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아시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그러면 어디로 해야 되느냐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이 방법도 있어요. 투자를 잘 하는 투자자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자에게. 투자를 내가 잘 못한다 하면 정말 잘하는 투자자에게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잘하는 투자자가 누구냐를 알아보는 눈은 있어야겠죠. 그 눈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알아볼 수 있게 제가 이런 기사들을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거고, 잘 하고 있죠.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주가에서도 그걸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조정이 일부 나온다. 제가 보기에는 한 2월쯤에 일부 조정이 나올 가능성들, 코스피와 코스닥 쪽에 지금 급등했던 양상들 때문에 금과 은처럼 이 조정장이 분명히 한 번씩은 나오거든요. 단기적으로. 근데 그때의 미래에셋도 한번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정이 한번 나오면 미래에셋도 뭐 충분히 조정장을 줄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급등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도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 통과와 관련돼서 관련된 기업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죠. 네이버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헥토 파이낸셜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NHNKCP 뭐 이런 기업들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것들을 한번 보시고 이 주가를 한번 보시면 좋겠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한 달 넘게 상승을 이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피로감 때문에 한 번은 조정이 나올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 조정장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좀 모아가는 흐름들로 가시면 좀 좋은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제 이런 종목들 눈여겨보고 계시다가 저렴할 때 이제 매수를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투자에서 꽤 큰 수익을 또 얻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물론 이제 제 생각이고 제 전략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분석을 해보시고 과연 이게 지금 이제 좋은 투자 타이밍인지 투자를 하기에 좋은 종목인지 여러분들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분석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도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또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